호가 안 내린 곳들이 있어서 심리가 무엇인지 이게 몇몇 종류로 나눠요. 장기적 우상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아직은 버틸 수 있다 또는 손해는 아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가격에 안 팔면 또는 전세 못 맞추면 망한다. 요 세 부류로 나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은 사실 버겁긴 한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10년 뒤에는 더 오를 거다. 그러면요, 지금 팔면 어떻게 되느냐? 단지 하나만 찝어봅시다. 뭘로 갈까요? 1등 헬리오시티. 자, 21년 9월에 헬리오시티를 23억 4천에 샀다. 근데 지금 16억대 나오고 있는데 최근 15억대 거래로 떴다고 했죠. 그래서 23억 4천에 샀는데 16억에 거래를 한다. 이렇게 치면요, 지금 당장 일단 7억을 손해를 봤어요. 근데 23억 4천을 살 때 내 돈이 얼마나 들어왔겠느냐? 그러면요, 여기서 LTV 한 50% 정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11억 7천이 내 돈이었다. 근데 여기서 7억 4천이 빠진 거죠. 그러면 내 돈은 얼마나 남아요? 4억 3천. 그러면은 여기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LTV 50%를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8억 6천의 집밖에 사지 못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요 집이 더 떨어진다고 해도 8억 6천까지 떨어질까? 라는 의문이 들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고통스럽게 이자 내면서 버티더라도 나중에는 이게 10년 뒤에는 30억은 갈 거야. 근데 지금 팔면은 일단 7억을 손해볼 수밖에 없고 저점 돼서 저 집을 다시 못 잡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악 물고 버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장기적 우상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예시로 볼게요. 헬리오시티 똑같이 23억 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막 16억까지 떨어졌다 이랬는데, 요때 샀다고 봅시다. 2017년에 샀다고 봅시다. 분양권으로. 혹은 내가 분양을 받았다든가. 그러면은 떨어지든 말든 나는 원래 10억에 샀었어. 그러면은 16억에도 안 팔려서 지금 15억대 매물 나오고 있다는데, 나는 이렇게 팔아도 되는데 급할 거 없어. 일단은 16억 내놓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거고, 나중에 한 이 가격 밑으로 안 팔고 싶어. 그냥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담될 게 없죠. 왜? 10억에 살 때보다 오히려 보유세는 떨어지고 있고, 금리도 낮을 때 받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금리가 높을 때 받았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그때 기준으로 받았는데 원금은 줄었으니까 크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굳이 호가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근데 여기 실거주에 만족을 해. 그래서 요 가격에 팔리면 파는 거고, 나는 17억에 팔 거야. 이 17억에 팔리면 팔리는 거고, 7억 이득 보고 팔리면 팔리는 거고, 안 팔리면 그냥 나 여기 계속 실거주해서 살게. 만족해. 세금도 줄고 있겠다. 이자 부담 지금 뭐 많이 올라갔다는데, 최근에 몇 년간 지금 저금 내서 내가 좀 꿀 좀 빨았지만 그 전부터 나는 이 정도 이자는 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 빌린 돈이 5억밖에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세 번째, 똑같이 이 사람들도 뭐 고점에 샀어요. 23억 4천에 샀다. 근데 지금 16억에 거래가 돼요. 근데 나는 17억 이하로 못 낮추는 이유, 내가 요 중에서 6억 4천 내 돈을 갖고서 여기에 이제 LTV 아까 11억 7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 모자라요? 5억 3천이 모자라죠. 여기다가 신용대출을 5억을 받았어. 그 다음에요, 부모님한테 3천만 원 빌렸어요. 그래서 샀는데 얘가 16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얘를 지금 이 가격에서 판다. 16억에 팔아서 주담대 갚고 신용대출 갚고 이거저거 해도 내 돈 다 날리고 1억 손해예요. 이 사람들은 최소 17억에 팔지 않으면요, 팔고 나서도 빚만 남아요. 이런 사람들은 가격을 더 이상 낮출 수가 없겠죠. 저런 경우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24억 대출 봤을 때 지난해 9월에 고점 때 27억에 매수를 했는데, 대부업체 P2P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24억의 대출을 받았대요. 이 사람은요, 24억 이상에 팔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 버티는 거죠. 이자까지 합치면 적어도 25억 이상엔 팔아야지 손해가 안 난다. 사실은요 27억에 팔아도 손해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자본 다 날리는 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30억 35억 막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샀겠죠. 그런데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지금 음마 가격 볼까요? 요거겠죠? 지금 음마 가격이 22억 5,500이에요. 그러면은 저거 팔면은 빚도 못 갚고 이자 그동안 밀린 것들 다 날리고 자기 돈 3억도 날려요. 이런 사람들은 그 이하로 도저히 못 버티겠으면 포기하고 경매죠. 근데 적어도 저 호가에 팔아서 조금이라도 남기고 싶다는 거죠. 여기 내 재산에 지금 10억을 쏟았는데 이거 다 날리고는 못 오겠다. 그래도 하다못해 1억 5천만 원이라도 좀 남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호가를 더 이상 낮추지 못하죠. 이거는 전세도 비슷한 게, 예를 들어서 8억짜리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약금이 20% 하는데 통상적으로 10%니까 8천만 원 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중도금이 1차에서 6차까지 있는데 요 중에서 2번까지는 미납하고 버텨도 된다. 그러면은 요 중에서 4번을 중도금을 냈다. 3억 2천, 4억이죠. 그리고 전세가가 최소 4억 이상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분양을 받은 거죠. 쉽게 보시면은 8억짜리 분양 봐서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내 4억 받고 이게 들어갔을 때 한 12억 막 할 테니까 12억 뭐 비싸면 한 16억까지 가겠지. 그러니까 전세가도 한 7, 8억은 할 거야. 헬리오시티 봐봐.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막상 전세가가 폭락해가지고 막 2억, 3억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돈 4억밖에 없어서 잔금 내려면 전세가 4억은 무조건 맞춰야 돼요. 대출을 껴서 맞춘 돈이에요. 이게 어떻게든. 중도금 요거는 이제 보통 대출로 내는데 잔금 낼 때 잔금 대출 50%밖에 안 나온대요. 근데 잔금 놓으면은 전세가 안 들어오죠. 근데 자기 돈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억밖에 없어요. 요 중에서 들어간 게. 그러면 전세를 6억을 놔야 되는데 뭐 2, 3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억대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를 6억 놓지 않으면은 대출을 6억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6억 받을 능력이 안 돼요. 전세 6억을 무조건 놔야 돼요. 이 사람들은 계속 6억에 놓고 있는 거죠. 빠지게. 아무리 시세가 4억이더라도. 그러면서 내가 대신에 여기다가 이제 올수리에다가 샤시 해주고 루이비통 백도 주고 등등등 여러가지 옵션을 붙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 돈이 안 나오면 죽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호가 안 내리는 사람들 봤을 때 크게 유형이 3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문제될 거 없다. 어차피 이 사람들 때문에 집값 떨어지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쌀 때 샀기 때문에. 그런데 비쌀 때 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유형이 앞으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2013년에 한 7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14년에 100건이 거래돼서 7억 5천이 됐고요. 15년에는 200건이 거래가 돼서 8억 5천이 됐어요. 등등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까지 올랐어요. 한 2018년에. 여기서 또 한 200건이 거래가 돼서 12억이 됐고 19년에. 근데 20년에 얘가 갑자기 16억이 돼요. 근데 거래는 4건. 1억 이렇게 올랐어요. 21년에 단 2건의 거래만으로 갑자기 20억을 찍어요. 거의 코로나 때 이런 형국이었죠. 그러면요, 여기서 요 두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유형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호가를 못 낮추고 계속 버티지만 더 낮출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락폭이 빠른 거죠. 그런데 요때 산 사람들은 많잖아요. 요때 산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은 요때는 가격이 21년, 20년 때 가격이 22년 때 쭉쭉 빠졌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빠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호가 잘 안 내리는 사례는 늘어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많이 내렸으니까 거래량도 늘어날 거고. 그런데 문제는 예전처럼 실수요가 받쳐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투기 수요가 지금 전세가 하락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포 수요는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승을 주도했던 요 두 개의 수요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 위주로 거래가 됐을 때는 거품이 점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호가가 잘 안 떨어지더라도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